여러분, 대한민국 이러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그러는 바람에 연구개발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잖아요. 예, 여기에다 각종 세금 올라갔죠. 세제 혜택 없앴죠. 예, 뭐 심지어는요,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라고 그랬죠. 비용이 장난 아니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5가지 외에도 지금 제조업은요, 점점 장기적으로 봐서 미래가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충격이라고 봐요.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전체 비중이요 30%로 늘어났습니다. 30%. 이게 여러분 30%로 늘어난다는 자체는 여러분, 예,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0년만 하더라도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가 1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단 10년 만에 2020년 단 10년 만에 14%포인트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거. 그럼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었겠죠. 30대 비중은요 35%에서 28%로 7%포인트 감소했고요. 진짜 충격적인 것은 청년층입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요 22%에서 15%로 줄어들었습니다. 15%로. 이렇게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은 어쩌면 한국 시장에 제조업이라는 것은 하기 힘들어진다. 너무너무 늙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연령대별로 50대 이상만 늘어나고 청년들도 30대도 40대도 다 줄잖아요. 40대도 27.8%, 26.9%로 줄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이 늙어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제조업. 그러면 여러분 왜 늙어갈까요? 왜 늙어갈까요? 고령화? 고령화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고령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령화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노동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노조 문제입니다. 지금 대기업의 노동조합은요, 지금 있는 정규직들을 정년 연장하고 이들의 복지를 더하기 위해서 꽁꽁 똘똘 뭉치고 있어요. 게다가 정부는 친노동정책을 쓰면서 노동계가 어떤 걸 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봐준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제는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할 수도 있거든요. 노사관계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파면이나 해고된 사람도 그 회사 노조에 가입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린 사람이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활보할 수도 있어요. 직원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면서 으쌰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이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회사는요, 점점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 일로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실 GDP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쪼그라들었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2019년, 2020년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2021년은 좀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GDP가 쪼그라든다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각 기업마다 자동화, 인건비가 너무 비싸니까 자동화를 굉장히 많이 도입합니다.
풀프루프 시스템이라고 아예 사람이 없는 필요 없는 그런 자동화도 도입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수요가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정년 연장하고 기존의 조합원만 보호한다고 하면 젊은이들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젊은이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이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니까 젊은이들만 지금 더 최악의 상태로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규제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규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오르면 사람 덜 뽑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됐는데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더 뽑아야 되는 돈이 없어서 안 뽑습니다. 여기에다 각종 규제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겁나서 비숙련자를 또 안 뽑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한꺼번에 부딪히는 겁니다. 한꺼번에. 고령화도 고령화지만 고령화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이 노조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 여기에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제조업을 넓게 만들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오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산업 현장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기사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를 부리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엄청나게 해버리니 젊은이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점점 제조업에 늙어지는 것. 여기에는 그야말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문재인 정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쓰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노조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그게 결국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다 망칠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연령별로 50대 이상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30대도 줄고 20대도 줄고 40대도 줄어요. 나머지는 다 줄고 50대 이상은 늘어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각 기업들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연공 서열제죠. 오래된 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연공 서열제가 우리 기업에는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생산성하고 관계없어요. 들어온 지 오래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연봉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갑니다. 게다가 노조가 으쌰으쌰 한 몇 번 하면 또 올라가요. 정년도 연장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을 뽑지 못하는 데다가 좋은 인재들은 또 빠져나가요. 젊은이들은 내가 여기 있어서 미래가 없겠구나 하고 빠져나가고요. 30대는 나는 창업해야지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별로도 보면 50대 이상은 14.4%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40대 이하 특히 30대 7.3%가 줄어들고요. 청년은 15.29%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금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서 진짜 제조업 경쟁력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지표를 보자고요. 다음 지표를 보면요.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이 되면요. 2026년이 되면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4.9세예요. 미국의 44.6세나 일본의 43.6세나 여기보다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지금 2021년인 현재는요. 일본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본하고 42.9세요. 예. 앞으로 더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미국은 0.08이고요. 일본은 0.32입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0.90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제조업의 연령이 늙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요 이런 게 바로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뽑아서 경제가 더 부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경제를 잘한다고 경제를 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용인술입니다. 내가 경제를 잘 모르더라도 좋은 사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쓴다면 우리 경제도 너무나 많이 바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더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